자,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의 상징하고 성격을 먼저 볼게요. 글자의 뜻을 보면 기는 이기, 우기. 자, 이게 이칠이 있죠. 별의 기자죠. 그 다음에 우기. 자, 기토에서 별이를 잡는다. 기강을 잡는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한다고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기, 우기 되는데 기에서 다스려서 기강을 잡는다는 의미로 만물이 다 성숙하여 조리를 갖추었음을 알았다. 이 조리는 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우스갯소리와 자, 이거는 어떤 보편적인 이성을 말한다. 자연 법칙을 말한다는 거죠. 이미 성숙할 때 성숙돼서 어떤 자연의 법칙이 완성된 거. 이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자는 근문자, 소해자, 해체. 그래서 예서, 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자, 기는 무성하게 자란 만물이 자기 몸을 일으킨다는 뜻에서 일어날 기에서 따왔다. 그래서 만물이 완전하게 성숙하고 성립했다는 것을 뜻한다. 만물이 일어났다. 스스로 독립을 했다. 그래서 완전하게 성숙하고 성립을 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외부를 향해 발전하던 세력이 자신의 내부로 들어와서 완벽하게 충실해지는 것을 말한다. 즉 내적 충실을 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또한 만물이 열매를 잉태하고 생명을 창조하려면 태양의 기운을 풍부하게 섭취해서 정자를 만들고 자궁의 난자와 결합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부화하는 한 쌍의 부부 역할을 하는 것이 무기토이다. 즉 토는 생명의 자궁으로서 만물은 하나같이 토를 통해서 창조하고 길러진다. 그래서 무토의 본분이 하늘의 씨앗인 태양의 전기를 대량으로 흡수한 정자의 주체요. 태아의 아버지라면 기토는 하늘의 씨앗을 정중히 받아서 잉태하고 부화하는 어머니다. 어머니요 무토의 안에서 뱃속의 아기를 가진 임산부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토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정자를 의미해 정자의 주체고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라면 기토는 하늘의 씨앗을 정중히 받아서 잉태하고 부화하는 어머니요 무토의 아내로서 뱃속에 아이를 가진 임산부의 역할과 같다. 49모 누가 이렇게 백민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좀 어찌됐든 토는 생산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토가 뭐 남자고 기토가 여자고 하기 때문에 기토가 양이고 무토가 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토는 무토와 같이 목화와 금수의 중앙에 자리하는 우리가 목화토 금수 할 때 목은 뭐였어요? 동, 화는 남, 토는 뭐였죠? 중앙이었죠. 그 다음에 금은 서쪽, 수는 북쪽. 그래서 중앙에 있어서 왜 중앙에 비치냐면 각 계절마다 다 토가 존재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수. 그래서 뭐죠? 축, 진, 미, 술 이 계절에 중간중간에 토가 있어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중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토는 무토와 같이 목화와 금수 중앙에 자리하는 중정의 토로서 그 작용과 성정이 무토와 비슷하나 무토의 뒤를 이어 양이 음으로 변한 거다. 그래서 무토는 뭐죠? 양토. 그 다음에 기토는 음토죠. 그래서 오히려 축장의 기운이 더 강하다. 더 함축을 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래서 기토는 뭐해서 산모에 비해서 A를 가진 거니까 모든 에너지를 그냥 태아 속에 집약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기르고 배양하는 역할이 크다. 화를 보면 열을 흡수하고 금을 생하기에 좋은 토로서 기토는 뭐다? 습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햇빛도 받아들여요. 햇빛도. 그래서 열을 흡수하고 그래서 기토가 앞에서 전답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면은 우리 전답에 논에 물이 고여 있으면 햇빛에 여름에 딱빛 때 햇빛에도 뭐가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지 않죠. 만약에 물이 없어버리면 뭐가 다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래서 그 햇빛을 열을 빨아들이면서 광합성 작용도 시켜주면서 물로써 그 벼르들을 열기를 시켜서 생존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금도 축축하니까 키울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토는 앞에서 제가 습토라고 있고 무토는 뭐다? 건토. 습기가 없는 토라고 했습니다. 무토가 높고 건조한 상태의 상과 같다면 기토는 낮고 불열불냉, 춥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습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전답이나 대지와 같아서 만물을 능히 자양 키우는 거죠. 그리고 성숙게 하는 땅이므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이다. 그래서 무토는 채처삼중 보기는 좋아요. 나무들 큰 나무를 심고 키우고 그런 건 좋은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물 곡식을 키워주고 우리가 먹을 걸 제공해주는 것보다 기토다. 이해하시겠죠? 무토는 큰 산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잘 가지 않는, 근데 거기에 이제 무슨 감목이 키워지고 그런 뭐예요? 휴양지, 경금이 들어서면 휴양지가 생기고 막 그런 용도지.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보다 음식물을 제공해주고 곡식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보다 그거는 기토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토는 뭐다? 임산바도 같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삼명통에서 기토를 뭐라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토 위운. 기토는 뭐다? 구름이다. 구름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름이 된다. 기토는 구름이 된다. 즉 기토는 뭐다? 구름이다. 우리가 아까 무토는 뭐라고 했어요? 노을이라고 그랬죠. 햇빛을 받아서 그 햇빛의 영향이 남아있는 노을인데 기토는 구름이다. 기토 생거유. 자, 유에서 생하고 거한다. 기토는 유에서 생하고 거한다. 유라고 하는 것은 태방야라.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사상 8기에서 이거 외웠죠. 칠택상절 이렇게 외웠었죠. 제가 외우라고 했죠. 자, 7은 뭐였어요? 후천수였죠. 후천수가 7이고 택계고, 택은 뭐다? 못이에요. 연못. 그래서 그 상의 모습은 뭐다? 연못. 여기 나오잖아요. 연못택자. 연못이고, 그 다음에 위에가 세 개가 있었죠. 이렇게 상절이니까 이렇게 끊어져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있고. 이거를 모양이 안 좋네요. 이런 모습이죠. 칠택택 상절 위에 게 끊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뭐죠? 두 개가 양이고 요거 음이니까 요건 잊어버리고, 자,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자, 순서가 이것부터 생겼죠. 1, 2, 3. 그러면 뭐죠? 이거는 이게 나눠졌으니까 여자죠. 그러면 여자는 여자인데 뭐다? 세 번째예요. 3녀를 의미한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이거 다 이렇게 하는 거 앞에서 사상 8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잊어버리신 분 다시 한번 동영상 보세요. 칠택택 상절. 자, 기상위택. 그의 모습은 뭐다? 연못이 된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상은 연못이다. 선정왈. 선정에서 가라사대. 선정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정이 미리서 앞선정인데 책이라는 이름 같기도 하고요. 어떤 선정에서 가라사대 왈 가로대 천강시우 하늘에서 내리는 때 비다. 이것도 말 좀 이상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이렇게 한다는 말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하늘에서 하늘전자, 이거는 내릴 강자 또는 항복할 항자인데 강자를 읽게 되겠죠. 내릴 강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때 비다. 산천출은 산천이 산과 냇가가 이 구름에서 나온다. 구름에서 뭐예요? 비가 내려서 나와서 그런 의미 같아요. 산천이 구름에서 나온다. 그런즉 연즉 그런즉 운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산택지기하라. 산택, 산과 연못의 기운이다. 그렇죠? 산과 연못의 기운이다.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온다? 구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 보면 청강시우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산천출은 산천은 산과 냇가는 보다 전부 구름에서 나온다. 구름에서 비가 내려서 나오니까 그런 의미를 보고, 연즉 그런즉 운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산택지기하라. 산택, 산과 연못의 기운이다. 그 말이죠. 자, 기수속토. 기토가 비록 숫자, 비록 속토. 소에 톡하긴 하지만 무토 기토는 다 토에 속하죠. 자, 기수속토. 기토가 비록 토에 속하긴 하지만 2차 논지 이것을 가지고서 논한다면 2차 써이 2차 이로써 이를 가지고서 논지 이를 논한다면 지는 이제 대명사겠죠. 뭐뭐를 논한다면 즉 그런즉 기위 지 운냐 운예 운냐 여기라. 그것을 일컬어서 그것의 일컬음의 구름도 역시 마땅하다. 얘는 뭐뭐요 뭐뭐또 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의 일컬음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땅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석을 볼까요? 직역하면 그래요. 기가 비록 토에 속하나 이로써 논할진대 곧 구름이라 하는 것이 적당하다. 즉 그 일컬음의 구름은 기위지운 그 일컬음의 구름은 예 또 예자 또 아니 뭐 어조사 야자죠. 뭐야 그것도 어조사 야자 맞죠? 갑자기 또 이게 아리송해지는데 어조사야 또 역 마땅히 또한 마땅하다. 그래서 기가 토에 속하나 이를 논할진대게 구름이라 하는 것이 적당하다. 즉 기는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죠? 무토 기토는 토로 알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기는 뭐다? 구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토에 속하긴 하지만 우리가 구름으로 아는 것도 무방하다, 마땅하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까닭에 갑기합 뭐다? 토 그랬죠. 갑기합 토. 갑목과 기토가 합해서 뭐다? 토가 된다. 갑기합이 화토 나오네요. 갑과 기가 갑목과 기토가 합을 해서 뭐뭐로 변화한다. 토로 변한다. 그 말이죠. 토로 변화하니 그 기운이 그 기가 상승 위로 올라가서 이운시 구름이 이게 베풀 시자죠. 구름이 되어서 구름으로 베푼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베풀시. 그러니까 저 혼자 공부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막상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찾아보는 겁니다. 그 기가 상승을 하고 구름이 베푼다. 운전. 자, 구름과 이거는 번개 내전자죠. 번개 치는 거. 구름과 번개가 사귈교죠. 그러니까 사귄다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거죠. 서로 충을 해서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서로 사귀어서 자꾸 뭘 만들어요? 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름과 번개가 맞부딪혀서 서로 충을 해서 뭘 만들어낸다? 비를 만드는 것이다. 기택하 구이토윤 그 연못 이제 연못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이죠. 그 연못 아래에 이게 연구할 때 구자인데 달 구자 그 연못에 떨어지면 그 비가 연못에 하구 밑에까지 닿으면 이 토로 땅을 뭐한다? 윤택할 윤자죠. 땅을 적신다. 우리가 토의 기운이 뭐라고 했죠? 윤화라고 했죠. 윤화가 뭐였죠? 땅의 그 성분을 다 적셔가면서 내려간다. 토의 성질이 윤화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금은 뭐 정역이니 그렇게 나왔었죠. 토는 뭐다? 땅을 적시면서 내려간다. 윤화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했어. 그래서 그 하늘에서 구름과 이게 번개 뇌자요. 전 번개래 운내 그러니까 하늘의 구름과 우레가 섞여서 비를 만들고 그게 밑에 연못에 떨어져서 뭐다? 비가 떨어져서 뭐다? 토가 윤택하게 된다. 그런 의미죠.
해석이 맞나요? 구름과 우레가 사귀어, 그러니까 사귄단 말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교류하여 사귀어서 비를 만든다. 그 못에 내려서는 흙을 윤택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비가 떨어져서 연못에 떨어져서는 토가 윤택하게 된다. 그런 의미죠. 차조화, 이러한 조화, 이 조화는 지묘자여, 지극히 묘함에 이르름이요. 그죠? 이를 지자, 묘할 묘자. 자, 지극히 묘한 것에 이르는 것이다. 무릇, 신. 이건 이제 사주 보는 그 일주를 말하겠죠. 주가 속기토. 기토에 속한 사람은, 즉 일주가 기토인 사람은, 그 사람의 사주가 일간이 기토인 사람은 그 말이겠죠. 귀자유, 유에 앉아서 귀하게고, 유에 앉아서 귀하고, 귀춘생, 봄에 태어나서 귀하게 되고, 귀견인, 인성을 보아서 귀하게 되고. 뭔 소리야 이게? 그 기토일 그 신 무릇 직역을 할게요. 해석은 의역은 여러분들 하시고, 무릇 신,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것은 몸신자인데 그 사주 보는 사주 주체를 말해요. 그 사주 보는 사람이 신주, 그 일주가 기토인 사람은, 기토에 속한 사람은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일간이 기토인 사람은 유에 앉으면 귀하게 되고, 봄에 춘생, 봄에 태어나면 귀하게 되고, 견인, 인성을 보게 되면 귀하게 된다. 좌해자, 해에 그러니까 해수에 앉게 되면 불가견 을목을 불가견 볼 수가 없다. 운승천,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서 우풍, 바람을 만나는 즉 낭자, 이 불금자인가? 이게 낮자 아닌가요? 아, 불금 맞네요. 자, 불금, 금하지 못한다. 자, 낭자란 말을 먼저 볼게요. 낭자란 말이 일이랑자, 문서적 오날자 자인데, 이게 낭자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낭자. 우리나라 그 중국말로 찾아보면 랑쥐 해가지고 난잡하게 어질러지다, 평판이 나쁘다. 그러니까 난잡하게 어질러지다. 그런 의미로 볼 것 같고, 이게 보면은 난잡하게 어질러지다. 그래서 바람은 우풍죽, 바람을 만나게 되면 낭자하게 어질러 보인다. 자,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하늘에서 바람하고 막 섞이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막 바람에 막 쓸려다니겠죠. 그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낭자. 그러니까 난잡하게 어질러진다. 그 말이 일이랑 자, 원할자, 문서적 자인데, 그냥 중국말로 이게 난적으로 읽어야 될까요? 이 말이 자체가 사전에는 우리 한글 사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없고요. 한자도 없어요. 단어가. 그래서 중국말로 보면 이 랑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성명 란쥐, 그러니까 그 이름 불려짐이 난잡하다, 흩어지다, 그러니까 안 좋게 무질서다, 그런 의미 때문에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서 바람을 만난 즉 어지럽혀지고, 그러니까 구름이 하늘 올라가는데 바람 불면 막 구름이 섞여서 날리는 거죠. 그런즉 불금자라, 금하지가 않는 것이다. 금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석을 보시면, 자, 구름이 하늘에 올라가서 바람을 만난 즉 난잡하기는 하나 가능한 현상이다. 금해진 것은 아니다. 금해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금해진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의미가 안 통한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캐치할 거는, 알아야 될 거는, 기토는 구름이고, 구름은 유금에 있으면은 좋고 택방향이고, 그 형상은 못이다. 그리고
앞에 선정은 앞에 조상들 그 말 앞에서 선각자들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산천은 구름에서 출발하는 거고 그러한즉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산택의 산과 연못의 기운이 거고 그래서 기토가 비록 토에는 속하지만 이와 같이 논한다면 뭐다? 구름이다 그 말이죠. 구름이라고 논하는 것도 마땅하다. 그리고 그러한 까닭에 간목과 기토가 합을 해서 화로 변하고 그 기가 상승하여 구름으로 베풀고 이 번개 우레와 운내 그러니까 구름과 우레가 서로 섞여서 비를 만들고 그 비가 떨어져서 연못 밑으로까지 떨어져서 비가 땅을 적시어주면 이러한 조화의 지극함이 일어난도다. 무릇 기토에 속하는 사람의 사주는 유금에 처하면 귀하게 되고 봄에 태어나면 귀하고 인성을 보게 되면 귀하고 해자 이 해에 앉게 되면 을목을 볼 수가 없다. 불가견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해자에 앉으면 왜 을목을 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구름이 하늘에 올라가면 바람을 만나는 즉 어지럽혀지게 되는 즉 그것이 꼭 금지된 것은 아니다. 꼭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볼까요? 제가 대충 넘어가는데 좌해자 해자에 앉으면 불가견 을목이다. 을목을 봐서는 안 된다. 기토인데 해자면 해수면은 해자축이면 겨울이죠. 겨울의 물이기 때문에 얼겠죠. 그래서 을목을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 같은데 해석을 뭐라고 넣어볼까요? 해에 앉는 자는 을목을 보는 게 옳지 않다. 지기가 뭐 그런 말인데 해수는 해자축은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물기가 있는데 그 기토가 물기가 있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겨울철에 기토는 뭐라고 했죠? 땅속에 있는 물이 얼어있는 거라고 했죠. 그런 경우는 을목을 만나면 나무가 자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적 물상론으로 재해석하면 기토는 하늘에서 구름을 나타내며 땅에서는 전답, 옥토, 윤토, 윤택한 토, 활토, 대지, 전원, 정원, 화원, 잔디밭, 평야, 도로, 작은 분지, 사토, 해수욕장 등에 해당되면 인간이 가꾸는 땅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인간과 밀접한 인간이 가꾸기도 하고 인간에게 뭔가 먹을 거를 제공해주는 그 토라고 그런 거를 기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성질. 자, 기토는 정원, 화분 등 작은 땅을 상징한다. 소극적이고 안정적이며 환경 적응력이 빠르고 자기를 잘 지킨다.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 기토의 성격은 순박. 우리 농민의 마음을 생각하면 돼요. 농사를 짓는 농민의 마음. 순박. 부드럽고 조용하고 자기 주장을 잘 드러내지 않고 어머니. 아까 우리 임산부라고 그랬죠. 어머니와 같이 태아를 품고 있는 아이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자유롭고 그 다음에 또 뭐다? 포용력을 갖고 있어서 적이 없다. 그러나 사주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순진할 것 같으면서도 능글맞고 어리숙한 것 같으면서도 자기 실속을 다 챙기는 이기주의 성격이 있다. 기토가 그렇다는 거죠. 또한 수줍음을 너무 타거나 말주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자, 남의 심정을 잘 헤아려주며 좀처럼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고집을 피우지 않는 중후한 인품으로 신용과 효심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처럼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거나 매사에 의심이 많고 신경이 예민하며 까다로운 면이 있어 터놓고 지내기가 곤란한 점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기토는 속마음도 무토도 그렇지만 그래도 무토는 이게 수직관계잖아요. 높은 토니까 그러니까 큰 어떤 뭔가 좀 큰 거 한데 기토는 텃밭이니까 작은 텃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먹을 거를 제공해 주면서도 어쩔 때는 이제 그 속마음을 잘 못하고 좀 꽁꽁 감춰놓은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상 대의와 중용을 지키는 형으로 언행이 일치하고 신중하게 처신하고 성실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 스타일이다. 그러나 토가 너무 왕하면 우둔하거나 고집불통으로 사리 판단이 현명하지 못하여 또 토가 너무 약하면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과 싸우기를 좋아하여 화합하기 힘든 성격이다.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도 애정이 깊고 은근함에 흔들림이 없는 스타일로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나 자신의 감정을 속 시원히 나타내지 못하고 속으로 고민하거나
애정 표현이 서툴러 답답한 일이 많이 발생하거나 자기 애인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수도 있다. 좀 이런 부분은 생소한 것 같아요. 기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새삼스럽게 좀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좀 저도 새삼스럽게 이걸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